2024학년도 외대부고 용인 외대부속고등학교 입학 전형 확정 공지가 됐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날짜만 하루 이틀 차이 전형 스케줄이. 자, 자기주도 학습과 아울러 인성,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 자, 여러분들 큰 축이 그거잖아요. 특목고가. 일단은 그 선발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지원자가, 여러분이 지원자가 우리 외대부고에 진학을 해서 3년간 학업 역량을 발휘하고 실력을 쌓아서 향후에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 전공을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그다음에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서 좀 뭐랄까 자기로 자아 성취를 이루면서 아울러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이게 뭐냐면 먼 비전, 꿈. 이런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이후부터 현재 중3이 되는 과정까지 어떤 끼를 길러왔는가. 여러분들 이 끼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죠. 카퍼빌리티죠. 능력. 학업,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교과, 학업 능력이죠. 자기주도로 본인이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던 거.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 특히 이제 교과 지식을 쌓는 목적, 뭐 수학을 잘해서 과시하려고 그럽니까? 국어를 잘해서 과시하려고 그럽니까? 특히 이제 어때요? 특목고, 특히 자사고, 상상고, 외대부가 하나고, 빅3 또는 천안 북일고, 충남 삼성고, 기타 자사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외대부고 같은 어때요? 굉장히 좀 뭐 입결도 좋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울러 말이죠. 여러분들을 선발해가지고 잘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해서 훌륭한 인재로 양성을 해서 그야말로 스카이대 또는 명문 좋은 학과들 좀 지나갈 수 있게 멘토링 해주는 바로 아카데미 상하탑이 바로 외대부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하탑에서 3년 동안 학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교과적인 아울러 말이죠. 외대부고 들어가면 일단 기숙사 생활하죠. 자, 인성 어때요? 기숙사 생활의 어려움. 다 이 질문 중에 면접할 땐 당연히 물어봅니다. 기숙사 생활하는 학교들은. 자, 룸메이트하고 트러블이 생겼어. 그랬을 때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는 예상되는 룸메이트와의 갈등, 기숙사 생활의 어려움, 지켜야 될 규범들이고 준칙이 있잖아요. 단체 급식 물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숙사 생활은 또 삼시세끼를 어때요? 기숙사에서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아울러 있죠. 자, 잠도 자고 또 생활도 하는, 자, 물론 외출 예방이 있지만,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외대부고 진학하는 우리 수험생들이죠. 여러분 학업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학업적인 역량만 가지고 그죠? 보조사가 있죠?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죠. 인성, 나눔, 배려, 봉사, 그죠? 희생.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최극점에 달할 때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중학교 1, 2학년을 겪어왔습니다. 간신히 말이죠. 금년도 초가 되니까 코로나가 이제 어때요? 완화가 됐죠.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험한 험지를 터널을 뚫고 지금 나왔습니다. 막 나오기 직전에 이제 어때요? 외대부고 특목고를 지원하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실제로 본인이 행한 게 그게 많이 없잖아요. 과학실험 한 경우도 적고 또는 어디 있죠? 뭐 양로원이랄까? 자, 또는 음성 꽃동네 있죠? 자, 그런 데 가서 봉사활동 하고 싶어도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꺾으면 비대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감이 많이 겪어서 지금 이겨내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특목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코로나19라는 그 험한 터널을, 그죠? 뚫고 여러분 참아내고 이겨내고 물론 백신도 맞고 사회적으로 케어도 많이 해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면역력이 많이 길러졌죠?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세대다 해서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물론 학업적인 면에서 어때요? 자, 꺾으면 비대면. 학교 오지 마. 집에서 어때요? 비대면으로 학습하자. 학교에서 공지가 오고 또는 마스크를 쓰고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울감이 생기고 그 우울감마저도 어때요?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겪어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 여러분 케어하는 부모님들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어때요? 코로나19 뚫고 말이죠. 그죠? 저도 일단 뚫고 극복하고 여러분 앞에 있어서 지금도 교육자로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한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대추동포는 스카이입시교육, 음마사거리 쪽에 있죠? 서초 방배포는 스카이입시교육 어때요? 사후 총재 7호서 이수역 쪽에 있죠? 자, 이 어때요? 두 학원에서는 어찌됐든 대추동 선생님이 수강 강의하면서 중등부 과정, 특히 이제 최상급의 어때요? 좀 거의 만점을 목표로 하는 어때요? 국영수 과사 어때요? 교과 과목 중심으로 아울러 말이죠. 특목고생들 1학년들 내신 2, 3학년들 수능 그 다음에 수시. 자, 이런 과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의 대추동 보는과 서초 방배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진학, 멘토링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화된
입체적인 캠퍼스가 있죠. 자, 송파 캠퍼스, 스카이 진학교육, 자, 3호선 가락시정역, 올림픽 패밀리타운 상가 내에 있습니다. 자, 저를 비롯한 이제 전문가들이, 자, 여러분들 어때요?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외대부고에 진학을 하게끔 12월 달에 전형에 완전히 좀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의 직영 스카이 진학교육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멘토링을 할 건지 해왔는지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있죠. 특목고에 입시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멘토링하고 진학 컨설팅하면서 그야말로 입결로는 자신이 있습니다. 감히 대한민국 넘버원을 할 정도의 그런 자신감을 가져 해왔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주인공이죠. 그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 성공적으로 외대부고에 문턱을 넘어서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들어가서의 경쟁력이죠. 딱 어때요?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있죠. 특목고생들 어때요? 특히 기술자 생활하는 어때요? 수험생들 중간고사 딱 끝나고 나면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그 일주일 내내 고연히 어때요? 침묵만 열고 가끔 흐느끼는 눈물이 난답니다. 소리가 들린대. 왜? 아니 나 중학교까지 날고 키웠는데 앞에서 1등 했는데 자칫하면 어때요? 이 중간고사 딱 첫 시험 보고 나니까 뒤에서 4% 1등급이 되지 않을까 그죠? 어머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는가라고 자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들어가서 경쟁력을 미리 축적을 하고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스스로. 근데 이제 웬걸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치나 1학기 또 기말고사 치나 어때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기죠. 물론. 그러니까 첫 중간고사 딱 보고 나면 전학을 갈까 그죠? 괜히 외대보고 왔어 후회를 하고 눈물 흘리면서 친구들하고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말이 없어진 거야. 외출을 해서 집에서도 어때 밥을 안 먹고 말이 없어. 그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1, 2월 달에 윈터스쿨 12월 전형 끝나고요. 특목고 학교별로 특히 외대부고반 아주 대주동 본원 확실하게 좀 하고 있죠. 해왔고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제 학원을만 통해서 스카이대 좋은 학과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OT 영상 강의는 여러분들 일단 어때요? 외대부고에 입학을 하게끔 자 들어가게끔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자 면접의 어떤 툴 자,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때요? 뭐 학교 시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제가 일단은, 자, 추석 연휴 딱 지나서 10월부터 있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있죠? 입시 멘토링 좀 하기 때문에, 예, 전형이 공지됐기 때문에 9월 초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이드 해주면서 어디 OT 영상 강의를 보고, 스스로 있죠. 여러분들이 좀 의사결정을 하게 있어가지고 제 스카이 진학교육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건지를 안내해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압축해서 멘트 해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청취해보시고 좋은 팁을 얻기 바랍니다. 자, 거듭 얘기입니다. 저도 서울대 출신으로서 그야말로 자존심 가지고 국어교육관과 현재 주로 이제 교과 수업은 내신 국어, 수능 국어, 자 논술, 자 그다음에 어때요? 여러분들 면접하는데 자기소개서 멘토링. 아주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 그런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지금 어때요? 학교 선생님으로 좀 계시다가, 있다가, 일단 입시가 나온 지가 한 35년 이상 됐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레전드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있죠. 그야말로 여러분들 미래 우리 대한민국 주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그야말로 큰 힘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걸, 자, 해왔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때요? 기탄 없이, 아낌없이, 저의 어떤 탤런트, 능력, 재능을 여러분한테 펼쳐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참고로 말이죠. 여러분들 1년 후배 중학교 2학년들이죠. 중학교 2학년들이 이제 고1이 되면 2025학년도에 어때요? 한마디로, 고교 학점제가 생기죠. 고교 학점제에서는 뭐냐면 일단 교과 선택이, 물론 고1 때는 필수적으로 현재 똑같습니다. 내신도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지만은 현재 중2 아이들이 고2가 되면은 어때요? 일종의 교과 선택제 측면에서 일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융합 선택이 있고, 이제 그렇게 선택 과목이 굉장히 자유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에 진학을 해도 이제 내신이 고2 때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현재 여러분들 1년 후배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년 후배인 중2 아이들이 2028학년도에 수능을 볼 때는 어때요? 인터넷에 막갈로리아 같은 IB 형태의 수능도 도입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만은 조만간 발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묘하게 말이죠. 기존에 그 입시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현재 중2부터 1년 후부터 접하게 된 입시 어떤 경계선상이 있죠? 이 경계선상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재수할 때 보면 굉장히 상황이 어때요? 좀 확 바뀌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 서울대 어때요? 고대가 이제 서울대 작년부터죠? 현재 서울대 1학년생부터 자, 지금까지 정시는 오로지 수능 점수였어요. 근데 교과 평가제에서 내신까지 합산하잖아요. 여러분도 해당이 되는 거야. 고대가 이제 올해 일부 한 400명 가까이 어때요? 자, 고교 평가제 해가지고 내신이 반영이 됩니다. 정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어때요? 중요한 것은 정시도 지금까지 특목고생들 정시가 강했어. 왜 그냥 수시는 내신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밀렸어. 그죠? 그럼 정시도 이제는 내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죠.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그죠? 1년 더 어때요? 재수하게 되면 여러분 후배들하고 부딪혀. 그죠? 그럼 후배들은 새로운 체제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애로가 생기기 때문에 치열하고 그야말로 가열차게 절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자기주도 학습과 그 다음에 인성. 자, put the world into your dream. 그죠? 한마디로 어때요? 자, 여러분의 꿈에 세계를 넣어라. 그래서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때요? 자, 외대부속, 외국어대학교 부속. 그죠? 고등학교로서. 자, 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저기 있죠. 용인에 있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 그 외대부고 초기에 개교 초기에 말이죠. 저희 그 스카이프 팀을 이끌고 제가 말이죠. 일단 외대부고에 방과 후 어때요? 논술, 그 다음에 구술 면접 수업을 진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선배 여러분들이 한참 전이죠.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일 거로 사료가 됩니다만 한 3년 정도 있죠. 방과 후 왔고요. 여러분들 저녁에 그때는 외부 강사 초빙을 많이 했어요. 논술하고 이제 구술 면접 때문에. 자, 그런 거 지도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있죠. 일단 교복도, 그죠? 멋진 교복도, 유명한 거 디자이너분, 지금 고인이 되셨죠? 이분이 디자인했던 교복. 그 다음에 이제 교내 식당 가서 구내식당에서 그때 밥 먹고 선생님들, 원어민들이 있죠? 그리고, 교내방송 학년도 전부 다 영어로 합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런 관련된 거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여러분들이 특목고 합격, 즉, 어때요? 자,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와 학업의 소양, 그죠? 바른 인성. 자, 참고로 요 세 축은 말이죠. 서울대학교에서 수시 모집할 때 컨셉입니다. 그 이미지를 따서 여러분한테 그대로 좀 보여주는 거죠.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그죠? 한마디로 있죠.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기준, 그죠? 똑같습니다. 스카이대, 서울대, 연대, 고대 똑같아요, 그죠? 요즘 서울대 연고대는 주로 이제 수시에서 면접 구술이 재심 기반의 면접 구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도 금년도로 자기소개 다 없어잖아요. 없애고 대신에 서울대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자기소개 독서 활동 필수 도서 2권을 기록하게 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지니까 독서 역량은 굉장히 중요시하겠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특목고들 말이요. 여러분들 어때요? 학업 역량 측면에서 독서 활동이 많은가를 많이 평가합니다. 여기는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도 지나치게 교과, 나만의 학습법, 뭐 나만의 수학 오답, 그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하지만 자, 한마디로 독서를 통해서 내 교과 역량을 늘린 거. 여러분 진로와 목표와 꿈이 있잖아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어때요? 한마디로 있죠. IT 전문가 될 거야. 나는 AI 전문가 될 거야.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어때요? 자, 법조인 외교관이 될 거야. 여러분 목표가 있어. 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진로 탐색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도서들 있잖아요. 그런 독서 활동했던 것도 가급적 자기주도 학습에 가급적 넣는 걸로. 교과목이 보통 자기주도 학습하면 어때요? 한 2과목 내지 3과목 연관지어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과 학습과 아울러 다른 버전으로는 독서 활동했던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도서 중에서 또는 생기부 기록이 안 돼도 관계없어요. 진짜 나는 이 진로를 위해서 난 독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영향을 길렀다. 그죠? 자, 어찌됐든 말이죠. 저희가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율하는 입장. 저도 어때요? 여러분들 직접 자기소개서 면접 인터뷰를 같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고 진로별로 있잖아요. 인문진로, 자연진로, 어때요? 아까 얘기대로 자, 의치한 수의대 쪽 또는 약학대학, 자, 또는 IT 분야, 반도체 분야. 자, 아니면 어때? 인문계열 쭉 있죠? 그러니까 진로와 연관된 또는 전문 분야와 연관된 여러분 향후에 종사하고 싶은 분야와 연관된 독서활동 또는 교과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많이 기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인성은 나눔 배려 봉사. 아까 이제 사소한 거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인성, 한마디로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자, 기억은 좀 다시 자꾸 반추하다 하니까 좀 아프지만은 중학교 1, 2학년 때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어때요? 우리 학급을 위해서 나는 무추로 뭘 했고, 그 다음에 저 동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자 모습으로 나는 어때요? 배려했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기회가 돼서 나는 어때요? 어찌됐든 무슨, 그죠? 뭐 축제를 준비한다. 축제도 거의 없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등등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건 추상적으로 뜬 얘기 말고, 그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샘터그룹으로 해서 샘터그룹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샘터 교육 시스템. 여기서는 주로 교과 학습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대치동보는 서울방배원에서. 자, 들어가는 것 좀 들어가서의 어떤 경쟁력을 미리 가져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에서 지금까지는 필수적으로 도서 2개를 기록하면서 어떤 학생들의 문해력을 일단 배양을 하고 입교를 해라. 그죠? 서울대학교 입학해라. 이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올해 자기소개서 없습니다. 대입에서 자기소개 다 없어졌어요, 거의. 그렇지만 특목고는 어쩌요? 자소서를 쓰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어때요? 한마 특목고는 교육과 관련된 제2신문 기반의 면접 코스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평가할 수 있는 준과가 약하니까 또 생기분 전적으로 100%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선생님이 데코레이션 해준 경우 의외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직접 했던 활동을 본인 스스로가 기록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때요? 스크린한 장치로서는 자기소개서가 가장, 그죠? 자, 한마디로 순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기 취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없앨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기분만 가지고 이런 판단하는 건 좀 난센스란 말이야. 근데 대입, 스카이대나 이런 데 자기소개서 없더라도 뭡니까? 아까 예로 제2신문 기반, 서울대 같은 경우 일반 전형에서 우리 서울대 지역교육 학교장 추천 2명 받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특목고는 학교장 추천 제도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학교에 몇 명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자, 일단 자유 지원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서울대학교가 계속 독서를 통해 생각해오는 큰 사람 기다린다 하면서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와 학업의 수행 이런 걸 주로 서울대 수시 모집의 기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다. 자, 이런 점이 있다는 거니까 인성. 자, 그래서 있죠. 서울대학교 아까 얘기했죠. 매년 아무튼 지금까지는 2권 의무적으로 자기소개서 별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럼 본인이 읽었던 책이 뭐뭐다 집계를 쫙 했죠. 서울대학교가 공지를 했습니다. 2022학년도 거 예를 듭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도서, 그죠? 자, 목록, 자, 순위 20위까지 공지를 했고, 자, 또는 말이죠, 어때요? 자, 전공별로, 그죠? 단과대학별로 사범대는 주군시인회사니까 넘버1,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은 의사와 수의사만 나다 책 이름입니다. 서울대 지원자들이 읽었다라고 적어낸 책입니다. 집계한 거죠, 2020학년도에. 여러분들 아마 지원 동기와 연계해서 향후에 지원 어떤 전공과 관련해서 독서활동, 도서 목록을 적은다면 아마 이 정도, 그죠?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순결이 발음될 때, 자유전공, 팩트플리스, 치과대학은 어때요? 입석 시작하는 미생물이야기.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서울대학교가 이제 단과대학별로도 집계를 쫙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서 목록은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아까 독서 중요하다고 했죠? 활용하라고 그랬죠? 독서 활동 함에 있어서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도서 목록 아니겠는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쓰는 게 참고하세요. 이런 것도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멘토링 할 때는 다 안내해주고 있죠. 여러분한테 도서 선정도 다 권유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줍니다. 아무튼 서울대학교가 앞으로는 자기소개서 없어지다 보니까 독서 활동 소홀히 할 거다. 자, 그래서 말이죠. 어때요? 1학년 때부터는 의무적으로 어찌됐든 금년도 고3이 되겠죠? 또는 재수생 되겠죠? 자, 2024학년도 입학한 생들은 1학년 때 교양 과목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독서 활동하는 자, 그런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학점 부여해주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대가 교육과 평가제가 도입이 됐죠. 현재 서울대 1학년들. 아까 이 내신 성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 플러스 또 진로와 연관해서 했던 도서 목록, 생기부에 기록된 것들. 자, 또는 말이죠. 어때 수능 선택 과목 있잖아요. 탐구 과목. 특히 과학 탐구 같은 거, 물화상지. 그러면 수능 시험을 예를 들어서 물리를 봤어. 근데 이 친구는 어때 갑자기 막 의대를 지원했어. 그럼 의대는 물리의 어떤 물론 과학이니까 연계선 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인과성, 논리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교과 평가제라는 용어 속에 다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수능만 가지고 합산하는 게 아니고 교과 평가제에서 교과 평가에서 수능 합산하는 그런 정시가 이제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독서 활동은 서울대에서 중요하다 강조했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있죠.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이번에 한번 좀 독서 활동 그런 캐리어, 내용 이런 것도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봅시다 하는 거 강조 드립니다. 자, 일단 전형은 똑같아요. 정원내는 350명이죠. 지역수자 용인시에 거주하는 일반 전형 84명, 사회통합 전형 21명. 일단 전국 단위 선발로는 일반 전형이 196명, 사회통합이 49명이죠. 그 전국 단위와 지역우수인데 지역우수자 선발이 어때요? 일반 전형 사회통합 합쳐가지고 105명이 되겠습니다. 350명 중에서 약 30%가량 되죠?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정원 외로 열린공무원의 전국 단위로 특례, 그죠? 국가유공자 자녀도 선발합니다. 토탈 367명인데 작년하고 저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있죠?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온라인 입학을 작성을 하죠? 근데 1단계 서류 제출합니다. 12월 14일까지 같은 기간 내에.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1단계 이제 사통 공개 추첨일이 12월 15일 날, 오케이?
그리고 1단계 합격자가 이제 12월 15일 날. 그러니까 12월 8일부터 서류를 원서내고 12월 15일 날 1단계 합격자. 그리고 2단계 서류를 제출해. 그죠? 온라인. 자, 그러면서 어때요? 이때 이제 1단계 발표가 되면은 이제 어때요? 자기소개서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2단계에서 제출한다 여기 나오는데 1단계가 발표된 다음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어때요? 자, 미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서 낼 때. 그래서 저희가 말이죠.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어찌됐든 자, 계속적으로 멘토링. 끝나고 방향은 하나만 정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진로 계획이 있겠지만 나중에 받게 되려 진로 계획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역산해가지고 있죠. 향후 나는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의 꿈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 대학에서 이런 전공을 할 거야. 나는 그래서 3개년간 외대북에서 어떤 교과 활동하고 어떤 동아리 활동하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교과 역량을 기를 거야. 이를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어때요? 지원하는 이 시점까지 어떤 길을 길러왔고 교과 역량 어떻게 길러왔고 자기주도를 학습을 뭘 했고 그죠? 해서 얻은 결과가 뭐고 느낌이 뭐고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이러면 어때요? 하나의 단계별. 그러면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면접을 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그죠? 조율하면서 의사결정자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판단 주체고, 그죠? 다만 이제 부모님들도 또 멘토링 해주시니까요. 또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죠?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어때요? 지금 어때요? 10월, 그죠? 구정연휴, 추석연휴 지나면 10월 달부터 딱 해가지고 있죠? 자, 주로 주말에 어떤 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가지고 꾸준하게 여러분들 있죠? 치과 교정 받는 어떤 그런 스케줄링처럼 그렇게 쭉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는 도움을 주는 전문성을 가진 균형자입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저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드바이스 주고 의견을 주고 여러분이 어때요? 균형감 있게 실행을 할 수 있게 멘토링 해주는 겁니다.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오케이? 자, 그리고 말이죠. 어때요? 일단은 1단계 합격 발표가 12월 15일에 되면 2단계 서류 제출이 이제 19일까지죠. 2단계 면접이 이제 12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조별로, 그죠? 자, 그래서 말이죠. 1단계 발표가 되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단기 완성 면접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소개서 완성이 되면서 제출할 수 있게 해주면서 면접. 자, 그러니까 이제 전형 이전에는 말이죠.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자, 미리미리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일단 이런 스케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12월 28일 날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저희가 이제 1월 2일부터 이제 윈터스쿨이죠. 외대부고 전문반 예비 고1 1월 2월 달 진행을 하는 과정, 교과 과정이 우리 샘터그룹 교육 있잖아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일정 날짜만 하루 이틀 변한 거죠. 왜 그럼 카렌더가 변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 자, 일단 전국대내 선발 190명, 용인 지역 83명이라고 그랬죠. 자, 국내 중학교 졸업자 졸업이냐 자격 조건도 똑같습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지원 시절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양분 모두와 함께 한부모 가정을 제외하는데 용인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기간부터 용인시 관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그죠? 지원자 부모가 용인시 관내 서로 다른 지역구에 거주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용인시 내에서도 구가 다르잖아요. 처인구 등등. 자, 2023년 3월 2일부터입니다. 제구사 용인. 여기에 주소지가 있어요. 어때요? 로컬로 선발은 83명에 들어가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1단계에서 어때요? 모집 정원에 2배수를 선발하죠. 자, 2배수를 초과해도 동점자는 모두 2단계 응시 가능하다.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은 출결로 40점. 자, 그 다음에 2차 면접이 60점이 되겠습니다. 최종 100점으로 이제 합산하게 되죠. 자, 일단 1단계 교과는 총 40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1학년 때는 성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상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하죠. 참고로 나머지 학교는 똑같습니다만은. 자, 이런 점이 있다는 게 좀 아시고 있죠. 국어, 수학, 영어는 어찌됐든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는 어때요? 특히 이제 2학년 1학기 때는 첫 시험이다 보니까 의외로 B가 있다면 2학년 1학기 때 B가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종의 바로 그레이드가 달라, 그죠? 그죠? 그래서 일단 2학년 1, 2학기는 2.0, 3학년 1, 2학기는 3.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되면 어때? A의 70%, C가 되면 50%. 이제 C부터는 좀 지원이 불가능할 정도죠, 사실. 그래서 B가 어쩌다 2학년 1학기 때 한 번 있더라도 어때요? 이 가중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국수형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사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는 건데, 좀 아무래도 부담감은 되겠죠. B가 하나 있다는 거. 다만 B가 2학년 1학기 때 어때요? 자, 있다면 그 어떤 가중치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어때? 2학년 1학기 때 주로 첫 시험이다 보니까 실력 발휘 못해서 B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준거가 가중치가, 그죠? 성취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2학년 1, 2학기. 물론 이제,
3학년 1, 2학기가 1.5, 그죠? 2학년 1, 2학기가 1.0인데, 과학도 마찬가지고, 다음은 국수형 있잖아요. 2학년 1, 2학기 2.0, 자, 성취 수준, 그 다음 3학년 1, 2학기가 3.0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B가 되고 이렇게 가면 어때요? 점차적으로, 좀 차감이 되는 그런 형식이 되니까요. 그래서 교과 성적은 어때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자, 과목, 어때요? 성취도별 점수를 갖다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랬습니다. 출결 점수에 어때요? 결석한 거에 따라서 어때요? 약간 감점이 되는 그런 거죠? 자, 해서 40점. 그 다음 검시 합격자, 검시 출신들은 어때요? 검정고시 과목에 따라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성취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 검시 출신도 지원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죠? 일단 선택 과목은 없이 필수 과목만, 오케이? 자, 그래서 2단계 면접이 60점인데 어찌됐든 3명의 면접위원이 1명을 상대로 개별 면접을 진행한다.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 공지한 자기소개 양식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에 느꼈던 점. 어때요? 자기도 학습이야. 여기서 있죠. 나만의 학습 오답노트 수학 많이 쓰잖아요. 너무 상투적인 거, 뻔한 건 빼고요. 여러분이 진짜 차별화된 거, 그죠? 그야말로 남과는 다른, 결이 다른 걸 가지고 접근했고, 결이 다른 걸 노력했고, 그 중에 하나가 독서 활동했던 거 있죠? 요게 가장 영향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외대보고 지원 동기. 자기도 본인의 꿈과 길을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아까 얘기했죠? 고등학교 3년 동안은 나는 의대복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전공을 뭐라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좀 고유명사를 쓰면 안 돼요. 어떤 학생들은 난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을 해서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고까지는 포괄적으로 가죠. 그죠? 와, 너무 그냥 과시적이야. 난 서울대에 뭐 가서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고유명사를 쓰면 안 됩니다. 대학명 쓰지 마. 유학을 가더라도 무슨 뭐 특별히 뭐 나는 예일대학에 유학을 가서 지금부터 그런 얘기 건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학생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때 이게 한 천자 이내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일단 저희가 처음에 여러분하고 딱 접목이 돼서 이제 멘토링 하게 되면은 어때 세그멘테이션 했어 있죠. 항목을 갖다가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하면 인터뷰 중심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워딩에 가면서 여기 항목에 맞게, 그죠? 질문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뭐 글감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때 정리하고 와싱해서 그리고 이제 한 천자네. 나눔 배려 봉사 인성이 한 500전에 합쳐가지고 공백 제외하고 띄어쓰기 제외하고 1500자 이내니까요. 자, 작성시 유의사항이 많죠. 뭐 부모님들의 어때요? 자, 사회적 포지션, 자, 적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학 성적, 그 다음에 외부 활동 통해서 얻은 상장, 자, 그런 것들은 기재 못하게 되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 학습 과정, 이건 외대보고에서 공지한 겁니다.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 정확히 알자. 그 다음에 외대보고를 지원한 이유를 생각하자. 그 다음에 나는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지원하기까지 자기들의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쓰자. 그죠? 앞으로의 비전을 반드시 써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관련된 지원자의 학업적 역량을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자, 여기 어때? 군청색 글씨. 다시 한번. 외대보고에서 공지한 내용이야. 똑같죠? 어느 학교나. 첫 번째 1번. 자기주도 학습은, 자, 지원하는 외대보고에 대해 정확히 알자. 외대보고를 내가 왜 지원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이유를, 노력한 과정을 쓰자.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쓰자. 구체적으로. 외대보고 3년 동안에 졸업하고 전공을 뭐, 그 다음에 어쩌 등등. 그 다음에, 자, 자기주도 과정과 관련된 지원자 학업적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인성에 관계된 거. 기본적인 것들만 쓰지 말자. 경험했던 일화에 관한 것을 써라. 그죠? 사례나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써라. 그 다음에 내가 외대보고에 필요한 사람이면 어필하자. 외대보고 뭡니까? 기숙사 생활한다 그랬죠? 이런 것도 무시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죠. 무슨 어디 체험을 며칠간 갔다? 근데 그때 체험할 때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식으로 친구들을 배려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근데 뻔한 표현은 빼자. 많은 친구들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과정을 작성할 때는 자신만이 겪은 특별한 경험. 자, 여러분만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 오케이? 간결하게 쓰자. 인생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자신만의 성장 과정을 보여줘라. 자신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나 에피소드를 간결하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외대보고 공지한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 과정의 기본적인 팁. 그 다음에 인성 관련된 팁. 그렇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대부고 홈페이지에 공지가 다 돼 있어. 금년도 공지한 사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활자화해가지고 있죠. 이게 시각적으로 보게끔 자, 안내해 드린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멘토링 하더라도 이거에 중고해서 하죠. 요걸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요걸 정리해보면은 어찌됐든. 자, 좋은 이미지. 자,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 어때요? 진로 분야, 비전 포부, 전공과 연결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구체적인 거, 참여 동기를 어디 참여를 했다 그 말이야. 그죠? 참여 동기를 명확히 기술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진정성 있게. 그런데 말이죠. 배드 이미지야. 질문에 맞지 않고 단순한 나열이고 피상적이야. 뻔해. 거의 과장에서 솔직함이 지날 때 단점을 장황하게 분량이 지나치게 적어. 그죠? 선의가 없어 보여. 지나치게 과시에 불과해. 아까 얘기했죠. 서울대학교 쓰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나중에 서울대학교로 진학을 꿈을 가지더라도. 자, 그러면서 여러분 생기부 어떤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꼼꼼하게 일단 나의 언어로 쓴다. 그죠? 중요한 건 나만의 생각이 있는가? 사설이 근거 있나? 여행 과정이 잘 나타났나? 과장하진 않았나? 유의사항을 준수했나?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때요? 워딩을 해보면서 소리내서 읽어보고 녹음을 해. 그리고 눈 감고 들어봐. 아하. 자, 듣다 보면 있죠? 의외로 있죠? 내가 어때요? 생각했던 거, 뭐랄까, 원래 의도하고, 워딩에 대해서 표현된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 그죠? 그럴 땐 또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는 거죠. 자기 수정을 해, 자기 첨삭을 해봐야 됩니다. 응? 자, 그러면서 거듭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적자. 그 다음에 단순 나열이 아니고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을 강화하자. 그죠? 하나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활동 과정만 기재하지 말고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라. 그죠? 근거 없는 주장하지 말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라. 그 다음에 차별에다가 개성 있는 내용을 적는다. 그래서 일단 핵심 질문 요지가 보고 소재를 다 찾아. 접근 과정이야. 자소서의 어떤, 일종의 바로 입체감 있게 메이드하는 과정이죠. 플로우 차트야. 활동에서 선별하고 자유를 형성하고 최종 점검을 해 가면서 자, 완성을 해 간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면접. 자, 면접은 별도로 이제 말하는 거니까 핵심만.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있죠. 자, 두 갈직으로 결론을 먼저 답하고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옳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레셔널 뒤에, 그죠? 뒷받침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이 컨택 하는 거. 저희가 면접할 때 어때요?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답하고, 외대벽에 많은 출제됐던 기출문제 있잖아요. 이거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꽤 많은, 자, 문제들을 모아놓은 문제뱅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직접 여러분 면접 현장에 확인하면서 여러분 직접 있죠? 인터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 일단 참작을 하고, 좀 어때요? 여러분들을 직접 말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어때요? 자, 필터링 해주고 또 말도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서 계속적으로 교정을 해주고 이런 과정을 좀 겪게 되죠. 그래서 면접 기출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 다만 여러분 중요한 거 있죠. 제일 면접 평가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 그거죠. 바로 자, 교과적인 역량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잠재 역량. 물론 인적성 중요하지만 특히 여러분의 목표라는 과정 진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자, 뭐라고 자기소개 기준을 했는데 이걸 어때? 리체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 의외로 이런 게 있죠. 자기소개서에 자기주도 학습은 여러분들 역량을 길러서 좀 나는 자신 있으니까 자, 기술에 찍고 워딩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무슨 나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고 나는 어때요? 그 다음에 과학을 어떻게 공부했어? 그래서 역량 길렀어? 자, 근데 의외의 복병, 천격으로 신부가 있는 게 면접관들이죠. 그럼 어때요? 한국사 공부는 어떻게 했나요? 한국사 배우면서 가장 본인이 의미 있다고 했던 어떤 단원이 혹시 사건이 뭐였나요? 전혀 의외의 변화, 질문들이 나오는 경우에 당황을 많이 하죠. 그지만 면접관님들 여러분 합격을 시키려는 목적이고, 벤치를 놓고 여러분 배제시키려고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하게 갑자기 있죠. 의외성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런 것도 무시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저희가 오랫동안 있죠. 여러분 그 선배들을 많이 일종의 입시 지도를 해서 외대부 합격 경우 수를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낙방한 경우 합격한 경우를 딱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점이 있죠. 일단은 임기응변하는 역량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죠? 과시가 아니고 팅글팅글이 아니고 학생다움, 소박함, 겸손함 이런 데서 모든 어때요? 학업 역량을 갖다가 제대로 갖췄는가 요걸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짧지만 일단은 그래도 기본 맥락, 그 다음에 외대부가 올해 전형 공지된 거 확정된 거 있죠. 아까 얘기했죠. 빠진 게 없어. 똑같아요. 작년하고. 다만 이제 날짜만 하루 이틀 차이가 있는 건데 약간 이제 스케줄링 다 확인된 거죠. 자, 이나저나 여러분들 10월부터 있죠. 미리 원서 내기 전에, 그죠? 미리 한 11월 달쯤 한 2달 정도 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예를 가하고 워밍업을 하고 그걸 저희가 멘토링 해주고 이제 12월에 원서 냈고 또 1차 발표 되면은 또 자기소개서 어때요? 와싱을 하고 그죠? 그 다음 바로 이 면접이 단기간이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대부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때요? 이제 추석 연휴 지나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걸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저희 스카이 진학교육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충실하게 멘토링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거듭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거였지만 들어가서의 경쟁력이죠. 1학년 1학기 딱 중간고사 보고 기숙사 방에서 룸메이트 모르게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그죠?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하는 교육과 학습을 프리스타디 충분히 우리 센터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다음 합격이 되면 아까 12월 28일 발표했죠? 1월 1일부터 이제 1, 2월 달 윈터스쿨 외대분고반 미리, 그죠? 1학기 내신 대비하는 거 선행학습하고 갈 수 있게 준비를 다 해줍니다.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것 좀 아시고. 아무튼 저는 말이죠. 일단은 뭐 여러분들, 외대분 합격을 위해서 총괄해온 그 교육 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해오다 보니까 이런 방향이 좋겠더라라고 제가 팁을 드리는 거니까, 또 제 말의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의사결정과 판단은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충실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거듭 다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최선을 다해왔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주인공도 여러분 합격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